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, 도륜쌤의 역사 이야기 채널의 권도린입니다. 예, 오늘은 이제 역사 강의보다는 좀 경복궁에 대한 소개를 좀 가볍게 하고자 합니다. 예, 제가 왜 경복궁을 소개하느냐?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 경복궁 낮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. 낮에 여러 번 가봤던 것도 있었지만은 특히 최근 보자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야간에 들어가서 한번 관람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. 제가 앞에 사진들 보여드렸죠. 이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렸는데요. 그 야경이 너무 좋아요. 좀 좋다 보니까, 이거를 그냥 나만 좀 만끽하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, 마침, 재작년 11월, 맞아, 11월 즈음에 경복궁을 가고 그다음에 경복궁 간 다음에 인왕산 갔던 기억들이 그 경치라던가 그 일대가 좀 너무 좋았던 기억 때문에 기억과 그리고 경복궁을 또 낮에 여러 번 가보면서 그 고궁 안에서의 즐겼던 그 경치라던가 좀 뭐랄까 도시 안에서 좀 누릴 수 있는 사실 도시 어디 가더라도 사실은 서울과 같은 도시가 좀 각박하잖아요. 이 각박한 도시 속에서 참 느낄 수 있었던 좀 감상이라 해야 할까요? 네,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어서 한번 이 경복궁에 대한 소개를 좀 하게 됐습니다. 예, 먼저 경복궁에 대한 소개는 좀 간단한데요. 아마 여기에는 이제 또 인왕산에 대한 것 소개도 한번 담겨 있습니다. 비록 경복궁에 대한 소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경복궁 뒤편에 바로 있고 또 실제로 인왕산 인왕산 올라가서 뭐랄까 좀 종로 일대 뭐 세종대로라든가 그 바라봐도 일대의 경치가 또 넓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소개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여기 앞에 사진 흔하게 보셨죠? 그림으로도 많이 봤었고, 그 다음에 조선시대를 다뤘던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. 네, 많이 봤을 거예요. 그렇다고 보자. 임진왜란 이후부터 조선 철종 때까지는 아마 이 궁전은 없었을 거예요. 철종 배경에서는요. 오히려 고종 때 다시 재등장하게 되지만은 여기 많이 봤죠. 여기 바로 근정전입니다. 보통 경복궁이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를 많이 떠올려요. 왜냐하면 이게 흔하게 나오고 또 실제로 이걸 중심으로 경복궁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렇다면 경복궁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?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경에 군자만년 계의경복 이미 술에 취하고 덕에 배부르니 군자만년 그대의 큰 복을 도우리라는 이 글귀에서 따와서 지은 궁궐의 이름입니다. 여기 한인물의 사진이 보이시죠? 아니 경복궁에 대한 소개를 해놓고 왜 갑자기 인물 사진을 들여놓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도대체 경복궁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왜 인물에 대한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을까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던져질 수 있어요. 예, 가보겠습니다. 이 사진 속의 인물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삼봉 정도전입니다. 아마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, 또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던 일반인 분들이 할지라도, 어? 이 인물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? 라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삼봉 정도전에 대해서 뭐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, 또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하더라도, 지나가다가 한 번 이상은 들어봤던 이 흔한 이름이야. 삼봉 정도전?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, 라는. 이 정도전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한다면 다 한 것 같습니다. 고려 말기에 이제 신진사대부였죠. 그러면서 그 동국면에 있었던 조선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하는 데 기여했습니다. 그와 동시에 조선이 유교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하기도 했고요. 그러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가 흔하게 지나치게 되는 광화문 육조거리라던가 경복궁 등 사대문의 한양 도시 기획을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에 따라서 뭐 동대문의 흥인지문, 그 다음에 남대문 숭례문, 그 다음에 또 북대문은 홍지문, 그리고 서대문 돈이문이라고 서대문 거기는 이제 그 서대문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
그 전차로 왔어요. 근데 전차로 오는 과정에서 문 때문에 이 전차가 막혀버릴 수 있으니까 그 문을 헐어버린 거죠. 자, 그리고 어떻게 됐냐. 제1차 왕자의 남태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이후부터 조선 왕조 내내 역적으로 간주되고 있다가 어,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경복궁이 중건될 그 무렵에 즉 조선 왕조 끝자락에 복권되었었던 인물이기도 했죠. 그렇습니다. 야,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, 이 경복궁을 설명하는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세종대로입니다. 자, 세종대로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들 이게 딱 좌측에 그림 보이시죠? 뭔가 행렬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앞에 우리가 보이는 광화문 있고 좌우측이 어딘지 모를 거예요. 자, 지금이야 다 빌딩들이 다 들어섰지만은 예전에는 이 광화문에 보통 그 나와 있는 길이 6조거리예요. 6조거리가 6조라는 것이 뭐 2조, 예조, 형조 이런 6조를 말하는 건데요. 자, 여러분 딱 그 두 번째 오른쪽 그림 보이시죠? 네. 이 오른쪽 그림 보이시면은 이 광화문을 딱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 남쪽에서 북쪽 광화문 바람이 기준했을 때 좌측에 뭐 삼등부부터 중추부, 사원부, 병조, 형조, 공조 등등 있고 우측에는 이제 그 삼정승들 뭐 영의정, 좌의정, 의정 이 삼정승이 모이는 의정부부터 시작해서 예조, 이조 등등 이렇게 쭉 기관들이 즉 뭐랄까 각 부관청들이 이렇게 다 세워져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어요. 여러분들 딱 지금 제가 화면 넘겼을 때 우측 그림 보이시죠? 지금 이 우측이 바로 광화문 세종대로입니다. 이 세종대로라는 것도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죠. 그렇습니다. 조선 왕조내는 육조월이었고,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들어와서 조성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? 세종대로로 쭉 이름 붙인 거죠. 예, 그 다음으로는 이 경복궁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. 경복궁 보시면 여러분들 이건 전체적인 그림입니다. 전체적 그림인데요.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광화문은 여러분 광화문 아시죠? 이 광화문은 그 경복궁 들어가는 데서 정문입니다. 정문 통과하면 두 번째 문이 이제 흥례문. 뭐 세 번째는 그 근정전 들어가기 전에 문이라고 해서 근정문. 그리고 근정문 통과해야 우리가 아까 우리 처음에 봤었던 근정전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중요한 것만 좀 간단히 소개하면 경혜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치 엄청 좋죠.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거기 가서 막 이 경혜를 바라보면서 그림 그립니다. 이 경치를 감상하면서 그림 그려요. 그리고 이 근정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왕들의 즉위식이라던가 뭐 즉위식 하는 그런 곳이에요. 현세, 천세, 천천세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.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자경전은, 자경전은 그 임금의 어머니들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해서 또 다른 말로는 대비전이라고 합니다. 대비전 또는 뭐 대왕 대비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. 그렇습니다. 자, 제가 좀 말씀드렸던 바로 그 경복궁 정문, 바로 광화문입니다. 즉 광화문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 흥례문이라고 해서 이 흥례문의 뜻은 무엇이냐? 어, 6.25의 얘가 좀 발전하기 바라는 이제 마음을 상징을 담아서 흥례문이라고 지었던 거예요. 세 번째 근정문이라고 해서 근정전을 통과하기 직전에 그 문이라고 해서 근정문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아까 제가 쇼맨십 했던 천천세하에서 임금의 즉위식을 했던 근정전이자 또 안에서 이제 실제로 대신들하고 같이 중요 정사를 직접 처리하던 곳이기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아까 했던 경회로 경치 엄청 좋습니다. 야경 엄청 좋아요. 바로 그 경회로. 또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랄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이 경회로의 이 경치를 감상하면서 그림 많이 그린다 진짜 바로 그 경회로. 그리고 여긴 강령전이라고 해서 임금의 침전입니다. 좀 임금이 편히 쉬는 공간이라는 의미. 편안한 강자에다가 편한 영자를 써서 임금이 편히 쉬는 곳에 침전. 그 다음에 교태전은 우리 막 사극 보면 막 중전마마들 아시죠? 중전마마는 바로 중전마마들이 머물렀던 그 침전입니다. 교태전. 그렇습니다. 그리고 향원정은 이제 좀
궁중의 여인들이라던가 특히 뭐 중전들 뭐 대비들 뭐 후궁들이 좀 많이 이제 그 경치를 감상하면서 이제 다녔던 곳이었죠. 왜냐하면 후궁들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 아닌 이상 바깥 출입 못했어요. 뭐 궁녀들도 마찬가지였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좀 약간 스트레스 풀라는 위해서 이 뭐랄까 이 뭐랄까 정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연못을 조성한 다음에 이곳의 경치를 맛보겠어요. 그렇다 임금이 아예 안 가느냐?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. 갔겠죠. 아마 중전들하고 막 이제 중전하고 또는 아마 자기가 특별히 총애하는 후궁하고 데이트할 때 많이 갔던 곳입니다. 자, 그 다음은 그 우리 청와대 뒤편에 있는 인왕산인데요. 인왕산 밤에 올라갈 때 야경 엄청 좋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자, 인왕산을 그렸던 그림 하나가 있죠. 조선 후기에 나타난 그림입니다. 바로 겸재정선 선생이 그렸던 바로 그 인왕제색도인데요. 이 인왕제색도는 뭐랄까 빗물이 그 비가 내렸던 그때 아니 그 비가 내리고 그친 바로 직후에 좀 촉촉해진 이 뭐랄까 촉촉해졌던 그 모습들을 좀 그려낸 거였었어요. 제가 교대원 첫 학기 때 이제 발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때 겸재정선이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, 어, 이때 당시에는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그 겸재정선의 그 중마고우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었어요. 그런 찰나에 여긴 또 인왕산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, 그 인왕산 쪽에 내리는 이제 비에 젖는 이 인왕산 일대를 보게 되면서,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것들에 대한, 상념과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내서 그렸던 그림이라고 그렇게, 나와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런 공간에 자신의 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담아냈다고 합니다. 바로 이 인왕산에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? 네, 좀 비슷해 보여요. 제가 봐도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경복궁 뒤편에 있었던 그 효자동의 청와대, 즉, 대통령들이 주로 직무를 이제 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대통령이 잤던 거예요. 지금이야 이제 용산 쪽으로 대통령실이 옮겨진 지 꽤 좀 됐죠.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옮겨졌다고 하니까. 그렇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이 경복궁에 대한 소개를 좀 마치겠습니다. 부족한 강의 내용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